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는 수수께끼 3개를 내는 중국의 공주 투란도트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 수수께끼를 모두 맞춘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며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남자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하죠. 이 유명한 작품 투란도트에서의 투란도트 공주는 사실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우구데이 칸국의 쿠툴룬 공주죠. 징기스칸의 고손녀인 쿠툴룬은 굉장히 힘이 세고 용감한 전사였다고 합니다. 쿠툴룬의 아버지 카이두 칸은 무예와 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는 14명이나 되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카이두 칸은 다른 아들들보다도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는 딸 쿠툴룬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도 딸을 데리고 나갔고 딸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죠. 전쟁터에서 적을 만날 때면 쿠툴룬은 가끔 바람같이 적에게 달려들어 그중 하나를 순식간에 생포해 아버지에게 가져다 바치고는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를 두고 마치 매가 새를 낚아채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했죠. 그러다 쿠툴룬이 20살이 되자 카이두 칸은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쿠툴룬은 자기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몽골 씨름인 부흐에서 자기를 이기는 자가 있다면 그와 결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마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쿠툴룬의 아버지도 전국 방방 곳곳에 딸과 결혼할 남자를 찾는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 공주를 부흐에서 이기는 자가 있다면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진다면 말을 100마리 내어놓아야 한다. 공주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겠죠? 수많은 남자들이 들판을 건너고 물을 지나 쿠툴룬과 결혼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쿠툴룬은 여전히 미혼이었고 재산은 말 10,000마리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2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쿠툴룬은 여전히 결혼할 만한 남자를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머나먼 왕국에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잘생기고 무예도 뛰어난 데다 부유해 아주 자신감이 흘러넘쳤던 그는 당차게 찾아와서는 고작 말 100마리를 거냐며 자기가 진다면 말을 1000마리 내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쿠툴룬이라면 건방져서라도 콧대를 팍 눌러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쿠툴룬의 부모님은 이 남자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라면 쿠툴룬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부모님은 딸에게 슬쩍 다가가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좀 져주라고 애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놈들 중에 제일 괜찮으니 그냥 진척하고 얼른 결혼하라고요. 져주라뇨?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쿠툴룬은 코웃음을 치며 이길 수 있는데 왜 져야 하죠? 만약 그 남자가 날 이긴다면 내 기꺼이 그 남자의 아내가 되도록 하죠. 라고 답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결전의 날이 오고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쿠툴룬이 이길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남자가 이길지 내기를 하고 응원을 하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상대를 넘어뜨리지도 넘어지지도 않으며 막상막하의 대전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다 왕자가 쿠툴룬을 제압하는가 싶었던 찰나 쿠툴룬이 번개같이 상대를 잡아뜨려버렸죠. 이번에도 쿠툴룬의 승리였습니다. 자기가 지겠냐며 거들먹거렸던 왕자는 결국 가지고 온 1000마리의 말을 모두 내놓고 빈손으로 떠나야만 했죠. 그렇다면 쿠툴룬과 결국 결혼한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군대의 한 병사와 결혼했다고도 하고 아버지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기도 하고 사촌과 사랑에 빠졌다고도 하는 등 정확히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그녀와 결혼한 남자도 그녀를 부흐에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쿠툴룬이 결국 결혼을 했다면 그건 모두 악성 루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는 건 사실 연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며 그 연인은 바로 쿠툴룬을 아주 예뻐하는 그녀의 아버지 카이두 칸이라고 수군거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지만 이런 음침한 헛소문이 유독 그렇듯 시간이 지나도 소문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쿠툴룬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피해가 가기 시작하자 자기 조건을 철회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딸을 계속 아꼈던 카이두 칸은 죽어가며 쿠툴룬이 자기의 뒤를 잇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쿠툴룬이야말로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리더라고 믿었죠. 하지만 쿠툴룬의 14명이나 되는 남자 형제들은 쿠툴룬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카이두 칸의 유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쿠툴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카이두칸이 사망하고 약 5년이 흐른 뒤 46세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뿐이죠. 질투하던 형제들에게 암살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녀가 떠나고 세월이 흘러 1710년 프랑스의 동양학자인 프랑수와 페티 드라크로아는 자신의 저서인 천일 1화에서 쿠툴룬의 이야기를 투란도트란 이름으로 재창조하였습니다. 거기서 쿠툴룬은 부후가 아닌 수수께끼를 냈고 100마리의 말을 받는 대신 남자의 목숨을 대가로 받았죠.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극작가인 카를로 고치의 관심을 끌어 연극 투란도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24년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인 자코모 푸치니가 카를로 고치의 투란도트를 오페라로 만들게 되었죠. 그렇게 부후를 하던 몽골의 전사인 쿠툴룬은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중국의 공주 투란도트가 되었습니다. 투란도트의 화려한 노랫소리에 묻혀 사라져가던 쿠툴룬의 이야기는 2014년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 마르코폴로에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쿠툴룬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한국 배우인 수현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씨름으로 남편감을 골랐던 쿠툴룬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